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요즘처럼 막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특정 부분만 딱 떼서 테스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 이 테스트 하네스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테스트 하네스라는 거요. 네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테스트 도구 묶음?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뭐랄까, 복잡한 기계 있으면 그 특정 부품 성능 시험하려고 정교하게 만든 그런 맞춤 시험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네, 정확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다 없어도 개별 컴포넌트만 딱 돌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인 거죠.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격리된 환경에서 자동화된 테스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특히 CI/CD 파이프라인이나 애자일 환경처럼 개발 속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쵸, 빠르죠. 근데 아직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연결이 안 된 다른 부분들 때문에 테스트가 딱 막히면 안 되니까. 바로 이 테스트 하네스가 이런 상황에서 특정 모듈이나 기능, 이것만 따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발 이런 테스트를 거의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네네, 바로 그거죠. 개발과 테스트 병행이 가능해져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시험대를 이루는 핵심 부품들은 뭔가요? 자료 보니까 테스트 실행 엔진,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 나오던데 특히 스톱이랑 드라이버라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네. 스톱과 드라이버요? 이게 아직 없는 다른 컴포넌트를 대신하는 역할이라니 그 비유 재밌던데요. 영화 촬영장의 대역 배우 같다. 네,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습니다. 스톱과 드라이버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대역 역할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중인 모듈이 외부 서비스 API를 불러야 해요. 근데 그 서비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스톱이 그 외부 서비스인 척 가짜 응답을 딱 보내주는 거죠. 아하. 반대로 이제 상위 모듈이 아직 없을 때는 드라이버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테스트할 모듈을 막 호출해주고요. 와, 그렇군요. 덕분에 각 부분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병렬 개발을 가능케 하는 진짜 전략적인 요소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개발 속도를 확 높이고 또 시스템 각 부분의 의존성을 낮추는 그 디커플링의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 디커플링. 네. 그럼 실제로 테스트 하네스는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요. 일단 테스트 환경부터 설정하고 초기화를 싹 합니다. 셋업.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준비하고 나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죠. execute. 실행하고. 실행 중에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결과가 어떤지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고요. 모니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랑 실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하고 네네. 검증.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딱 정리하고 사용했던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리포트 앤드 클린업. 아, 마무리까지?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상당 부분 자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복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테스트가 보정되니까요. 그렇군요. 자동화. 자료에서 테스트 하네스의 장점들을 엄청 강조하던데 이게 단순히 버그를 일찍 찾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효율성 향상 수치가 인상적이더라고요. 80%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 네. 그 부분 중요합니다. 맞아요. 한 자료에서는 테스트 자동화로 최대 80%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테스트 실행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가 테스트 환경 설정하고 반복 작업하고 이런 데 쏟는 시간을 확 줄여서 진짜 핵심 개발에 집중하게 해주거든요. 아, 개발자 시간을 아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테스트 커버리지,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자동화된 반복 실행으로 테스트 신뢰도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는 거의 100% 정확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100%요? 와, 80% 시간 절약에 100% 정확성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또 다른 인상적인 장점은 없었나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테스트 하네스 자체가 일종의 살아있는 최신 문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문서요? 네, 잘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들을 보면 해당 컴포넌트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시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문서보다 더 정확하고 항상 최신 상태를 반영할 때도 많아요. 아, 코드 자체가 문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장점들이 다 모여서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으로 소위 말하는 시프트 레프트 있잖아요. 네, 개발 초기로 품질 활동 옮기는 거. 네, 그거랑 이제 데브옵스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지원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다당면으로 도움이 되네요. 근데 테스트 하네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아, 네. 주로 테스트 대상의 범위나 목적에 따라서 나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코드 조각, 함수 하나, 이런 걸 검증하는 단위 테스트 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컴포넌트가 서로 잘 작동하는지 보는 통합 테스트 하네스. 통합 테스트. 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테스트 하네스. 또 성능을 측정하는 하네스까지 아주 다양하죠. 아, 목적 따라 다르군요. 네,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 보듯이 망원경으로 별 보듯이 목적에 맞는 도구를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Unit이나 TestNG 같은 범용 프레임워크도 쓰지만 시뮬링크 테스트처럼 특정 도구나 환경에 완전 특화된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도구랑 하네스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때요. 이 테스트 하네스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 하네스는요, 단순히 버그 찾는 도구, 이걸 넘어서서 신뢰성 높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 그 자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면서도 품질은 유지하고 또 개발 속도는 높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숙제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인 실험실이자 품질 보증의 아주 핵심적인 기반 시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실험실. 좋은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자료 말미에 보니까 AI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고치는 자가치유, 셀프 힐링 테스트 하네스 같은 약간 미래 기술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흥미롭죠. AI나 자율 시스템처럼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이런 복잡한 기술들. 과연 그 안전과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네, 중요한 문제죠. 어쩌면 이런 지능형 테스트 환경의 발전이 그 답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을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